교재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에 통해서 입력하는 수동 결산과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는 자동 결산 구분하신 후 수동 결산 먼저 하고 자동 결산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동 결산이 한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자동 결산이 3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의 단기분 이자 미수분 20만 원을 계상하다. 즉 올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미수 수익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건 건들지 마세요. 20만원 삭제시키시면 안 됩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2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이 12만원이다.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전체 메뉴 학계잔액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하시고 당좌자산 쪽에 없고 또는 재고자산 쪽에 없으면 밑으로 내리셔서 판매관리비 쪽에 오시면 소모품비 62만원이 되어 있네요. 비용 처리했습니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미사용액만큼만 자산 처리하면 되죠. 자, 일반 전표에 차변에 소모품 되겠습니다. 소모품비의 자산명은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12만원 설정해 주시고 대변에 소모품비 그만큼 줄이겠습니다. 800번대 소모품비 오셔서 12만원 입력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수동결산 다 했죠? 이번엔 자동결산 할게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중단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학계잔액산표 열어서 12월 31일 조회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항상 여러분이 계산하기 전에는 조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14억 1660만원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눌러주시고요. 곱하기 1%래요. 설정률 0.01 그리고 보충법이니까 그렇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줘야죠. S 50만원 빼줬더니 1366만 6천원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전체 메뉴 클릭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십시오. 자, 확인.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살살 내리면 감가상각 바로 밑에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란에 1366만 6천원 오타 안 생기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채권 잔액이라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 했으니까 받으러 돼야죠. 자, 학계잔액산표 받으러 란에 오셔서 대손중단금 잔액이 없네요. 자, 그럼 얘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공 2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 란에 공 2개 지워주십시오. 근데 공 2개 지우는데 공 3개 지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0.01이니까 공 2개 없애면 되잖아요. 받으러온 49만 6천원 설정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유형자산 총괄에 오셔서 조회 버튼 건물이 1500 있고요. 차량 운반구 있고요. 비품이 있네요. 자, 건물 단기상각비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결산자료 대손상각 바로 위에 건물 컨트롤 V 이번 차량 운반구 볼게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735만 2202원이네요. 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오셔서 컨트롤 V 자기 란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또 하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열어서 비품 있네요. 자, 컨트롤 C 결산 자료에 오셔서 컨트롤 V 무형자산이 있는지 봐야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열어서 무형자산 총괄에다 탭 넣고 조회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 그리고 차량 운반구 비품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을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하셔야 되죠. 물류관리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마구 엔터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이 다 나옵니다. 기능 모음에 오셔서 평가 방법 봐서 선의선출법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마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 마감만 체크하신 후 확인. 그러면 H 책상부터 지금 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대신 부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라고 되어 있으면 마감이 안 된 거예요. 무는 괜찮아요. 무는 없기 때문에 마감을 한 게 없다라고 표시한 거지만 부는 마감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고 금액을 다 더해야 되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는 재고자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재고자산 명세서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상품의 자산별 합계는 9억 5,600만 원이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컨트롤 C 하시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상단으로 올립니다. 10번란에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결산을 다 했죠. 전표 추가.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전표 추가 예. 일반 전표에 오셔서 반드시 조회 버튼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여기가 채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아니죠. 오! 또 실수할 뻔했어요. 뭐? 마감 처리. 마감 처리 안 하면 재무상태표 열 때 에러 메시지 뜹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할게요. 전체 메뉴 회계 모듈로 오셔서 손익계산서 한번 열고요. 그냥 열었다 닫아주세요. 손익계산서 10억 2,819만 9,132원의 당기순이익이 떴네요. 전체 메뉴 이익인역은 처분계산서입니다. 순서예요. 아니요 하셔도 되고요.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당기순이익 불러왔어요. 반드시 여기서 손익 대체분계, 잉여금 대체분계를 일으키셔야 돼요. 전표 추가. 요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오시면 이렇게 손익 대체분계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손익 대체분계. 그죠? 그리고 잉여금 대체분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고 12월로 조회를 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안 하시게 되면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뚝 떠요. 그러면서 갑자기 긴장하게 되죠.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4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숫자로만 기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마 안 돼요. 총 7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거 좀 닫아볼까요? 닫고 난 다음에 조회 문제 가도록 할게요. 2월 28일 현재 외상대금 미회수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회수할 외상대금은 뭐가 있죠? 외상 매출금이죠?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되고요.
2월 28일 현재 미회수액이니까 잔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2월 28일로 조회하셔야 돼요. 요거 날짜 잘 기억하세요. 자, 조회. 그리고 외상 매출금 커져 갖다 놓고 얼마예요? 6억이네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외상대금은 6억입니다. 두 번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매입금 지급 총액을 물어봤어요. 자, 외상매입금 지급 총액이니까 부채를 갚은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차변 금액을 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되고요. 저는 얘를 1월계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전표 입력 장부의 1월계표. 자, 1계표에서 4월 1일부터 6월 30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쪽으로 외상매입금의 지급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개 1,100만 원이 되겠네요. 즉 상환한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2월 1일부터 6월 30입니다. 보통예금 인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는 보통예금 대변에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대변에 보통예금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대변 금액 볼 거예요. 얘도 1월계표에서 볼게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자, 2월 1일부터 6월 30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월 1일부터 6월 30 보통예금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대변 금액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 2,615만 8,700원입니다. 요게 총 인출된 금액입니다. 네 번째, 11월 30 현재 매출처 청실홍실 주식회사에 받으러 온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청실홍실의 받으러 온 잔액을 볼 수 있는 곳은 거래처 원장밖에 없습니다. 전체 메뉴 거래처 원장. 자, 1월 1일부터 11월 30 잔액을 보이는 거니까 그냥 11월 30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정 과목은 받으러 옴이죠. 받으러 옴 엔터 한 후 청실홍실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잔액 500만 원이네요. 정황가구 주식회사 거 아니고요. 청실홍실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답이네요. 다섯 번째, 12월 31일 현재 수석장의 재고 수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즉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12월 31일 현재 그랬으니까 그냥 마구 엔터 하세요. 그리고 수석장에다 커져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셨어요? 12월 31일 현재의 재고 수량이니까 얘입니다. 얘. 300개가 재고 수량이 되겠습니다.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되는 금융수익 중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12월로 오시고요. 하단으로 쭉 내리시면은 금융수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 수익을 물어봤어요. 50만 원이네요. 일곱 번째,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 중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 되겠죠. 그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12월 유형자산 쪽으로 갑니다.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이니까 요 금액이네요.
1534만 9,798원이 답입니다.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뺀 장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